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임포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이제 벡터도 만들고 매트릭스도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었지만 실제로 분석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다 R에서 금방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듯이 그렇게 입력을 해서 만들 수는 없겠죠. 엑셀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또는 다른 툴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같은 툴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이 행렬의 형태로 엑셀에서 보시듯이 그런 형태로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걸 R에서 읽어드리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파일을 읽어드릴 때는 가장 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엑셀은 자동으로 자료를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때로는 데이터가 믹스업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아주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엑셀 파일을 가급적이면 보관을 하실 때는 CSV 파일로 포맷을 바꿔서 보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CSV는 CSV가 comma separated values의 약자인데 엑셀에서 한 셀의 값들이 각각의 셀의 값들이 콤마로 나누어지는 식으로 해서 텍스트로 저장된 파일입니다. 특별한 다른 이제 그 포맷이 없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상당히 파일의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리고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이 잘못돼서 자동 변환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손상될 위험도 적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PSS로 파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읽어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CSV 파일을 읽는 것과 엑셀 파일을 읽어보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파일이 이 컴퓨터의 어딘가에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하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getwd라는 겁니다. get working directory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실행해 보면 지금 저는 R북의 렉처 온라인이라는 그런 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조금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그쪽으로 그냥 바로 여기서 바꾼 다음에 해도 되고 또는 임포트 할 때 그 데이터 파일을 갖다가 여기서 임포트 할 때 찾아가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게 렉처 파일인데 렉처 파일에 있는 곳에 서브 디렉토리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lecture2.rmd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좀 이동을 해 볼 텐데요. 그때는 세션에서 set working directory에 to source file location 하면 이 파일이 있는 자리로 워킹 디렉토리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set working directory에서 뭔가 어딘가로 이동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get working directory를 쳐보면 워킹 디렉토리가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o to working directory 여기서 가보면 여기에 그 디렉토리에는 서브 폴더로 db라는 것이 있고 db 안에 우리가 읽어드릴 파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파일들을 저희가 읽으면 될 텐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제가 그냥 코드를 치는 겁니다. CSV 파일을 읽는 방법은 read.csv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변수를 뭘 입력할지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서 파일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경로를 쳐 넣어야 되는데 경로를 쳐 넣을 때는 따옴표로 하고 어딘지 잘 모르면 탭을 한번 눌러보면 좋습니다. 탭을 누르면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db로 가고 그 다음에 탭을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CSV를 읽을 거기 때문에 CSV
이렇게 하고 요거를 db라는 곳에 저장해서 읽어드린다 하면은, 그러면 지금 워킹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인 db라는 곳에 가서 이런 파일을 읽어서 db에다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b가 이렇게 됐고, db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우리가 전통적으로 엑셀에서 보듯이 보고 싶으면 그 격자 모양이 생겨서 클릭하면 위에 나오는데, db라는 이 파일은 age, 젠더, 성별이죠. 그 다음에 토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뇌경색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래서 뭐 C라고 하면 카디오 엠볼릭, 그래서 심장 원인에 의한 거, undetermined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 TIA는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해서 transient ischemic attack의 약자입니다. 요것은 이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겠고, 그냥 뇌졸중의 분류다, 이렇게 하시고, NIHSS라고 하는 것은 입원했을 때 어떤 장애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심한 건데, 0점인 사람은 장애가 없고 4점인 사람은 장애가 심한 것이죠. 그래서 쭉 해서 데이터가 상당히 밑으로 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얼만큼 데이터가 있는지 지금 궁금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나와 있긴 합니다. 759명, 변수는 14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전에 한 대로 우리가 일일이 입력해서 이걸 갖다가 다 759명을 입력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를 갖고 오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db의 구조를 보는 것은 여기에서도 조금 보이지만, 아까도 str이라는 함수를 쓰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db의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건데, 데이터 프레임이고 759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 변수가 14개인데 age, 젠더, 뇌졸중의 분류, 뭐 뇌졸중의 정도, 나중에 기능적인 거, 백혈구, 뭐 이런 구체적인 뜻은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색소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 빈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염증의 수치고, fasting blood glucose를 해서 공복시 혈당, 이거는 토탈 콜레스테롤에서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라 해서 중성지방, 비타민 D, 그 변수들에 대한 759명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그 함수를 알고 코드를 알면 이렇게 읽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만약에 처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RStudi오에서 좋은 방법은 import dataset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import dataset을 눌러보면 readR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텍스트로부터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이 어디 있나 브라우저 하면 db라는 디렉토리 있었죠. 우리가 아까 CSV 파일 이거였죠. 그러면 오픈하고, 그럼 데이터가 이미 이제 미리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코드는 이런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임포트하면, 이렇게 이번엔 바이타민 D DB example이라는 그 이름으로 조금 다른 이름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데이터를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이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코드를 썼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 히스토리에 가면 조금 전에 쓴 코드가 3개가 있거든요. 여기 요 밑에 3개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텍스트로 갖고 싶으면 to source로 하면, 요거가 제가 조금 전에 친 거지만 요거가 금방 RStudi오를 이용해서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크립트로 남겨두는 게 좋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때 계속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크립트로 남겨놓으면 그냥 이걸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컨트롤 엔터 치시면 다 똑같은 일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RStudio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스크립트를 남겨놓는 것이 조금 유리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엑셀을 읽으신다 그러면
엑셀은 read excel이라는 함수가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면 이번에는 요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from excel, 엑셀로부터 데이터를 읽는다. 그러면 똑같이 브라우저하고 db로 가면 여기 엑셀 파일입니다. 네, 이 두 파일이 사실 같은 파일이에요. 제가 하나로 CSV 파일로 엑셀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오픈. 그러면 엑셀 파일을 읽으면 나이, 뭐 성별 이렇게 해서 읽어질 거다. 엑셀 파일을 리드 엑셀을 이용해서 읽을 거다. 이게 뭐 궁금한 점? 이거는 뭐 리드 엑셀에 대한 그냥 그 소개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겠고. 그래서 이걸 임포트 하면 되는데 실제로 코드는 이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이걸 1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엑셀로 읽은 거니까. 자, 그러면 금방 이제 쓴 코드를 보고 싶으면 그리고 소스에다가 다시 넘겨 놓겠습니다. 이러면 바이타민 DB example 1로 이번에는 읽었죠. 그러면 그 있나요? 역시 1로 있죠. 세 개 파일이 똑같죠. 이거는 제가 CSV 파일 읽은 거고 이거는 import dataset을 이용해서 CSV 파일 읽은 거고 요거는 read excel 패키지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요 두 개의 패키지는 혹시 이제 깔려 있지 않으면 인스톨을 한 다음에 요 코드를 똑같이 실행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아마 RStudio에서 설치를 하라고 프롬프트가 뜰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뜨면 그러면 여기 인스톨 패키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readr 같으면 readr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해갖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이제 이 기능을 나중에 익숙하시면 그냥 read excel 하시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실 이 뷰는 그냥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꼭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면 아까 read excel도 쓰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탭을 누르면 지금 패스가 어디냐면 이렇게 다운표라고 탭을 누르면 db에 역시 다운표를 누르고 xls 이렇게 하고서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 db1 이렇게 하면 db1으로 이걸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죠. 요거는 제가 수동으로 읽은 거고 요거는 RStudio를 이용해서 읽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똑같은데 이와 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약간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